이번에는 업무 관리 메뉴의 카드 관리와 원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관리를 눌러보면 워낙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가면 비어 있을 건데요. 여기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즉 1년간 매출에 따라서 이 카드 회사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일 낮은 게 0.8%고 이제 그 이상이 이제 되는 학원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중에 원비 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30만 원이 결제되었을 때 그것이 카드로 결제되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자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학원이 좀 규모가 커서 수수료가 0.8%가 아니라 뭐 1.2%가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2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카드 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매출에 따라서 0.8이 아니라 1.2, 또 그 이상이 된다면 일일이 고쳐주시면 나중에 원비 관리에서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카드 관리는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원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비 관리는 여기 좌측에도 있지만 너무 자주 쓰는 메뉴라서 퀵 메뉴 여기 하단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원비 관리라는 것은 학생의 돈을 원비를 수납하는 것과 또 현재까지 수납되어 있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의 결제, 즉 원비를 결제할 때는 이 원비 관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학생 정보에서 결제라는 것이 더 편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정보 화면에서 김일남 학생이 15일 날인데 지금 미납 상태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돈을 내러 왔다. 그럼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김이남 학생이 돈을 내러 왔다.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겁니다. 자, 샘플로 김이남 학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이남 학생을 눌러서 여기 상단에 원비 관리를 누릅니다. 원비 관리를 누르면 여기 보면 지금 미납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학원을 오래 다닌 학생이라면 여태까지 다닌 달이 나오면서 미납인지 결제가 되어 있는지 나올 거예요. 자, 이번 달에 11월 달 미납이니까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 학생이 누구고 무슨 과목을 들어서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서 총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카드 단말기까지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카드 단말기랑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요. 이런 게 무슨 카드인지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바로 이 버튼만 누르고 해서 카드만 꼽으면 저절로 어, 영수증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번에 기본 관리에서 할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해놨는데요. 혹시 빠져 있다. 그래서 할인을 하는 경우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할인이라서 뭐1만 원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이번에는 오래 다녀서 2만 원을 빼주기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두 과목을 들어서 3만 원을 빼준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반을 만들 때 할인반을 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금액을 추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추가하는 것이 일일이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미리 수업반에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할인율로 7 이러면 7%가 할인되는 건데요. 이 기능도 일일이 하지 말고 수업반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엄마가 30만 원을, 26만 원을 결제할 때 20만 원은 A카드로 결제하고 6만 원은 B카드로 결제할 때 일부납이라고 해서 여기를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 다른 카드로 또 일부납해서 6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카드 단말기가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26만 원을 그냥 수동으로 먼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학생이 다른 것을 결제하게 되면 여기서 결제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비 관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리자들이 주로 보는 화면이 이 원비 관리인데요. 자, 항상 들어가서 여기에 동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학생이 등록될 수도 있고 또 과목이 추가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기화 버튼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3명의 학생이 우리 학원을 다니고 102만 원의 원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전날 35만 원을 받았고 또 오늘 26만 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2건을 받았다. 한 건은 미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수로는 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수납한 거는 김이삼 학생이 이렇게 됐고요. 오늘은 김이남 학생이 이렇게 된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미남 학생이 누구냐? 그럼 김일남 학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납 학생에게 일단 미납이 됐다고 엄마한테 안내 문자 한번 보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미납을 누른 다음에 자, 체크를 해서 여러 명이면 동시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문자 발송 버튼을 누릅니다. 문자 발송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뭐 다른 걸 입력 안 하고요.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요. 자, 이게 도움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누구 학부모님, 무슨 학원입니다. 아직 결제가 안 되는데 결제일이 언제고 결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나민 학생이 50명이 되더라도 일일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체크해서 50명을 체크한 다음에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50명의 부모에게 동시에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카톡 결제 요청 요걸 만들어 놨는데요. 비대면 결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을 체크한 다음에 이 결제 요청을 누르면 예,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이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 어머님 카톡으로 학원비 결제 알림이 가서 어머님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가 되면 자, 여기에 카드가 아닌 카톡 결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비 관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 학원에 몇 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 수납이 됐고 누가 미납이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김이남 학생을 체크를 해서 결제 이력을 누르면 이 학생이 지금까지 돈을 얼마 냈는지 언제 냈는지 다 그 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제외 보고는 뭐냐면요. 이 학생이 이번 달에 돈을 내야 되는데 뭐 너무 어려워서 돈을 내지 않은 상태로 학원을 중지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미납 상황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계 처리상에서 이렇게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지워버릴 수,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거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회계장부에서 이렇게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납이지만 못 받은 거 치겠다. 그래서 미납에서 빠지는 거죠. 자, 다시 원상복구 시켜 놓겠습니다. 자, 다시 미납으로 들어오죠. 자, 수정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탐지는 어떤 거냐면요. 데스크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착복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학원에서 이제 데스크 직원이나 누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당연히 카드로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영수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서 며칠 있으면 이제 뭐 3일인가요? 이러면 이제 그게 입금이 돼야 되는데 워낙 여러 명의 학생이 이제 동시에 은행에서 입금이 되다 보니까 학생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은행 얼마 이렇게 입금돼서 이 학생이 제대로 카드 금액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잘 들어오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횡령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카드로 긁었다고 하고 사실은 현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거를 현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기록에는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카드가 안 들어와서 보니까 현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정 탐지를 눌러보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이남 학생이 뭐 여기 보면은 최초에 카드로 받았다고 해놓고 그것이 수정이 됐다. 그 시간이 바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김이남 학생이 이때 최초에 결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정이 됐네. 왜 된 거지? 카드가 왜 현금으로 바뀐 거지? 요렇게 색이 칠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어떤 수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수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횡령에 가까운 그런 거를 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수정이든 또는 인위적인 수정이든 무조건 수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 탐지한다. 그래서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다라 그래서 만든 거고요. 또 엑셀로도 얼마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원비 관리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상단에 엑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우리 원생들이 나오고 수납 예정일과 청구액. 그래서 이번 달에 받았다. 무엇으로 받았지? 완납인지 미납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카드로 받은 건지. 자, 수수료. 아까 우리가 카드 관리에서 적었던 수수료가 여기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5만 원에 0.8%라서 2,800원. 26만 원에 1.2%라서 3,120원이 수수료로 빠지고 우리한테 입금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결제 처리한 사람은 실장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사업자별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학원이 두 개가 세 개가 될 때 학원별로 사업자별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눠져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보시면 다른 건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이렇게 수수료가, 즉 카드 수수료가 한 달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